제3조 2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의 애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청구할 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경매는 임의 경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임의 경매는 우리는 이것을 담보권, 그냥 짧게 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것, 이것을 임의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요, 돈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강제 경매죠. 그러면 강제 경매가 뭐예요? 강제 경매? 강제 경매는 일단요, 채권이죠. 갑이 을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돈으로 안 준다고 해서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 채권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다? 보증금이요. 보증금 같은 것은, 보증금도 다 채권이잖아요. 이것은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보증금 안 준다고 해서 경매할 수 있나요? 못 해요. 그럼 뭘 한다? 이것은 돈을 달라고 먼저 뭘 한다?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가지고 뭘 받아요? 판결문을 받아요. 이 판결문에 의해서 건물을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요.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이나 이 보증금 같은 경우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야 돼.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강제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에 의한 담보권 실행 등에 관한 경매의 경우는 이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세권하고 임대차가 달라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 전세권은 전세권 자체로 경매할 수 있어. 전세권은요. 그래서 이 을이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을 줬는데 이 사람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 반환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임대차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기간이 끝나죠? 전세금 안 준다고 해서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를 못 해요. 어떻게 하냐?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을은 갑한테 집 있죠, 집을 인도해야지, 인도하고 전세권은 뭐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집주인한테요,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하고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서로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전세금을 주냐? 이 사람이요, 기간이 끝나가지고 짐을 뺐다. 즉,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전세금 주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와야 전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하겠다? 전세권자가 이사를 갔다 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엇을 줄 때까지?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집을 돌려줘야 돼. 인도해. 알겠죠? 방 빼야죠. 그러니까 이사 가야죠.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갑한테 찾아가. 나 지금 이사하고 있고 이게 말소에 필요한 서류 가져왔으니까 전세금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 아, 미안한데요, 아직 전세금이 준비가 안 됐어. 이걸 뭐란다?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전세금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걸 지체되고 있다고 그래.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것을 뭐란다?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채무불행이다. 이랬을 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이사 가야 돼. 그 이사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이사를 가는 것을 이걸 돌려주는 거죠. 이것을 반대 의무를 이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반대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죠. 이 갑의 건물에요, 을이 살고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은 채권이잖아요. 채권 보증금 1억을 줬단 말이죠. 임대차는 경매를 못 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을은 갑한테요, 기간이 오늘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달라 해야죠. 근데 보증금 안 주잖아요. 안 주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법원에다가 뭘 한다?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전세권으로 경매를 청구할 때는 반대 의무를 뭘 한다? 이행을 해야죠.
만약에 임차권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봐. 만약에 임차권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도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경매하느냐?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살면서, 그 집에서 그냥 살면서, 왜? 이 사람은 판결문,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이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지 임차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이걸 뭐라 한다?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3조 1항을 볼까요? 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존금 반환 청구 소송의 줄과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은 줄고, 이에 준하는 집행권은 그것을 먼저 화해줘서, 화해, 알겠죠? 여기 화해줘서, 그 다음에 일락줘서, 화해줘서나 일락조서 등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죠. 이때 경매는 강제 경매를 얘기하죠. 경매. 이때 경매는 무슨 경매다? 강제 경매.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의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줄고 아주 중요해.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가 뭐냐? 경매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줄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이퀄 살면서 경매 청구 가능 이 말이죠. 그 집에서 살면서 무슨지 아시겠죠?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에 제2항이죠. 제3조 1항과 2항 또는 3항에 그 다음에 줄고 대항요건 줄고 거기다 써 아예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 그래가지고 뭐라 했다? 세 번째 끝에 임대 가운데 가로 열고 닫고 있잖아. 알겠죠?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줄고 확정일자.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야 돼? 여기 봐봐. 대항요건하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으면 이 말이죠. 같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람이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여러분 공매는 뭐냐면 이렇게요. 만약에요, 여러분 세금을 여러분 안 내죠?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여러분의 건물이나 주택 같은 것을 세무서에서 뭐란다?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압류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대행을 맡겨요. 알겠죠?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처분을 해. 그것을 공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 이런 중개사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줄 곳이 거기 줄고 대지를 포함 거기까지 줄고 임차주택 그래서 대지를 포함 거기다 별 하나에 그래서 임차주택의 대지를 포함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이죠. 줄고 이퀄 경매대금이죠. 경매대금에서 누구보다 우선한다고?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봐봐 여기 봐봐.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우선변제. 누구보다 우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최우선변제. 알겠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잖아. 채권자보다 우선. 그래서 우선 동그라미, 변제 동그라미, 받을 권리가 있다. 권 동그라미, 이것을 뭐라 한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맨 끝에다가 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자, 됐어요? 뭐라고 했어?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몇 조를 보냐면 8조로 봐. 8조. 지금 여기까지는 어디를 봤냐면 지금 우선 변제를 봤죠? 우선 변제 여기 봐봐. 우선 변제 봤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인데 이런 8조로 보면 뭐라 나왔죠? 보증금중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보증금중 일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퀄 옆에다 써. 법조문에다가 옆에 써. 보증금 중에 일정액의 보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8조 지금 보고 있죠. 8조 옆에다 제목에다 쓰라고 이퀄 소액 임차인 이렇게 소액 임차인 이렇게 됐어요? 됐어? 여기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시행령 10조로 봐. 시행령 10조 10조하고 11조를 볼 거예요. 시행령 10조하고 11조 11조 먼저 봐봐. 11조 뭐라고 돼 있어? 읽어. 너너너 다 읽지 말고 어디를 읽냐. 11조 임차인의 범위라고 돼 있죠. 11조 봐봐 시행령 11조 보고 뭐라고 돼 있어? 11조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1하고 점이라고 돼 있어? 아니 여기 여러분 봐봐. 아니 그냥 봐. 우리가 아까는 1하고 동그라미 돼 있었죠. 1하고 동그라미를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1항이라고 그랬죠? 여기 1하고 점이 붙어 있죠. 지금 점 동그라미 아니잖아. 한번 봐봐요. 11조 1점 이렇게 돼 있죠? 1 이렇게 돼 있죠. 1 이것을 호 이렇게 1호 이렇게 11조 제1호 이렇게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자유분방하게 읽지 마. 알겠죠? 여기도 1이고 저기도 1이고 다르다고 항, 호 이렇게 동그라미를 어떻게? 항 1 그러면 그냥 뭐? 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왔다? 자, 지금부터 여기 소액 임차인 여기요. 먼저 서울시 얼마요? 1억 1천 1억 1천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제2호 2호는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이렇게 과밀 억제권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울시는 위가 있으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 세종시 세종특별시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 용인시 그 다음에 화성시 이렇게 여기는 얼마? 1억 그 다음에 세 번째 3호 그다음보다 광역시 여기 광역시는 봐봐. 광역시 봐봐. 여기 인천시 제외야. 인천시는 어디 가냐? 인천시는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가. 여기는 얼마라고 돼 있어? 광역시는 얼마라고 돼 있죠? 얼마? 여기요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이렇게 돼 있나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있죠? 파주시 헷갈리죠? 파주시 얼마? 6천 이렇게 6천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얼마? 5천만 원. 자 봐봐 이제 봐봐 여기 봐봐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게 뭐냐면 과밀 우리 인간이 단위 면적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죠. 과밀 억제권역이란 말이 뭐죠? 아파트가 많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쏟아져 나와봐. 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요, 좁아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 호흡하는 이산화탄소가 다 내 코에 다 들어오죠. 죽기 딱 좋다 이 말이죠. 죽기 딱 좋다. 과밀 억제권역.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러면 남양주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양주는 평내동, 호평동, 별내, 다산 이런 데가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그런데 화도국 같은데 화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땅덩이가 엄청나게 넓고 건물이 여기 하나 있죠? 다 쏟아져 나와도 어떻게 돼요? 괜찮죠? 그럼 과밀 억제권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인천시 봐봐. 인천시 과밀 억제권역이 인천시하고 경기도 거의 대부분이 다 경기도, 일산, 그 다음에 분당 이런 데 있죠? 다 과밀 억제권역. 경기도는 그냥 과밀 억제권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 인천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전국에 몇 개가 있죠? 5개 있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중에서 인천광역시는 여기에 속해. 그냥 광역시 인천 거 빼고 나머지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알았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서울 외곽 순환대로를 뚝 타고 가면 어떻게 되죠? 서울 외곽 순환대로 타고 가. 그럼 여기 있죠?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안산, 김포, 파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쭉. 여기는 세종특별시하고 용인시하고 화성시가 여기에 들어가. 화성시가. 그만큼 이 사람들은 땅 건물값이 어떠다? 비싸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어디? 경상북도 포항시.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삼척, 알겠죠? 삼척 이렇게, 이런데. 이런 것은 어디다? 여기 5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한다. 기타 지역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고 1억 1000 이하, 서울시에는 1억 1000 이하를 소액이라고 그래. 엄청나죠? 월세 보증금이 1억 1000 이하로 들어가면 소액이라고 그래, 소액. 그럼 이것은 얼마까지 먼저 보장을 해주냐? 그래서 다시 이제 10조로 봐. 시행령 10조. 서울시에는 얼마로 돼 있죠? 1억 1000에서 1000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3700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과밀역조권령은 3400까지 보완, 3400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는 2000까지 보완한다. 기타 지역은 1700까지 보완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지금부터 봐. 됐죠,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1억 100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천만 원도 1억 1000 이하죠. 이걸 뭐란다? 보증금이라고. 이걸 보증금 중 이걸 뭐란다? 일정액이라고 그래. 일정액. 그래서 이러면 이제 여기 이제 됐죠? 자,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법조문으로 와. 8조. 앞에 법조문 8조로 와. 법조문 다시 8조로 왔어요? 그럼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법조문의 8조가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서울에서는 1억 1000 이하는 최고 경매대금에서 얼마까지 제일 먼저 보호해줘. 제일 먼저 소액이니까 제일 먼저 얼마까지? 3700까지 보호를 먼저 해줘. 그러니까 경매대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우리나라는 임차인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에서 1억 1000 이하에 사는 사람은 3700까지 먼저 그 사람까지 제일 먼저, 다른 누구보다 순서에 관계없이, 내가 맨 꼴찌야 관계없어, 제일 먼저 3700까지 떼주는 거예요. 자, 문제. 내가 서울에서 보증금이 1000이야 1000. 보증금이 1000이야. 얼마까지 떼준다고? 아니, 보증금이 1000밖에 아닌데 얼마나 떼줘? 내가 보증금이 3000인데 3700을 떼줘. 그럼 보증금 그럼 100원에 들어가지. 100원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3700 이하의 보증금은 거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이다 보증금이. 그러면 2000까지. 그런데 내가 보증금이 3700을 넘어. 5000이다, 7000이다, 900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얼마까지는 보호해준다? 3700까지 보호해준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1000인데 3700 받으면 그런 집만 골라서 또 경매 들어가야 되잖아요. 딱 봐서 경매 들어가지고 혹시 여기 누가 혹시 연체돼가지고 경매될 집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한 5군데만 투어하면은 금방 그냥 돈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내가 1억 1000 이하일 때 최고 3700까지. 그러니까 얼마가 제일 좋겠죠? 3700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좋겠죠. 그럼 얼마 받아? 3700. 그지 경매되든 말든 신경 써 안 써? 안 써. 니네 알아서 해. 경매되든 말든. 나는 발을 쭉 뻗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1억에 들어간 사람 3700은 받아. 문제 나머지는 또 손수에 따라서 받아야 되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아, 이해가 확 오시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됐나요 지금요? 이것을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경매일 때만. 매매는 안 돼. 경매가 됐을 때만. 내가 지금 얘기했어. 뭐 됐더만? 경매가 됐을 때만. 됐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하지. 이 정도는 암기하죠. 여기는 과밀역조건령 1억에 3400까지. 이건 암기해야지. 나 얼마까지 보호돼요? 아, 예, 3400까지 보호됩니다. 근데 무조건 얘기하면 큰일 나. 우리가 남항주나 이런 데는 과밀역조권령에 속하는 데가 있고 속하지 않는 데가 있어. 속하지 않으면 여기야. 속하지 않으면 여기로 가. 이쪽으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패동, 2패동 이런 데는 다 과밀역조권령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 네이버에다 쳐봐. 과밀억제권령 쳐봐. 그러면 쫙 나와. 알겠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과밀억제권령인지 아닌지를 쳐보라고. 그러면요, 거기 쭉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이쪽으로 기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1700까지만 보호돼. 그러면 얘 1억 있어요. 3400까지 보호돼요. 그러다가 중교에 사고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서울시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남항주시의 다산동이라든가 별내동이라든가 평내동이라든가 호평동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쪽으로 딱 들어가죠. 그래서 암기할 것은 자기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1억 이하에 얼마까지? 3,400까지 보호됩니다. 이렇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무조건 이게 이만큼이 보호되냐? 그건 아니다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주의할 점이 있어. 아주 주의할 점이 있어. 무조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를 딱 봤더니 등기부 저당권이 1번이에요. 저당권이.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냐? 저당권이 2017년에 설정돼요. 저당권이 2017년에 저당권이.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2019년 11월에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최우선 변제는 현재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1억 1천에 3,700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2017년 12월 이때 당시에는 얼마였냐? 1억에 3,400까지 보호됐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등기부를 딱 봐야 돼. 보고 나서 제일 위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어디가 있나를 봐. 제일 위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나보다 더 먼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나를 봐. 그러면 있다. 걔가 언제 됐나 봐. 언제 설정됐나를 봐. 그리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를 찾아야 돼.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요. 중개사 협회에서 그걸 줘.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딱 준단 말이죠. 알겠죠? 눈으로 보면 돼. 그래서 거기서 왔을 때 2017년 12월은 얼마냐? 서울에서 1억 이하는 3,400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요, 서울에 누가 들어온대. 1억 500에. 그 사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최우선이 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호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1억 500이요? 돼요. 1억 1000까지 되거든요. 그러다가 중개 사고가 나.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부를 먼저 봐야 돼.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에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가를 봐. 알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인가를 봐야 돼. 만약에 저당권이요 2012년에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아마 서울시가요 8천인지 6천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지금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다 지금. 그러면 무조건 얼마다? 1억 1천에 3,700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2019년이죠? 2018년 12월인가 그때부터니까 2019년은 1억 1천 이하 3,700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5월달인가 올해 5월인가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우리도 무조건 그럼 얼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나 혹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나와 있어. 이런 봐봐. 다시 시행령을 한번 봐봐. 여러분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이 아까 10조 11조를 한번 봐봐. 거기 보면 개정이라고 해가지고 1항 봐봐요. 1항 10조의 제1항 보면 개정. 그래서 2010년 7월 22일 2013년 12월 30일 2016년 3월 31일 2018년 9월 18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2018년 9월 18일 날 1억 1천에서 3,700까지 바뀌었다고.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요 여기 지금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서울에는 얼마냐? 1억 이하 3,400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꼭 찍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딱 나오니까.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한다. 첫 번째, 얼마에서 얼마까지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는 과밀 억제권이하고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모 씨가 이렇게. 그럼 걔는 여기죠. 알겠죠? 분당에 살고 있는. 그러면 걔는 여기죠. 분당. 분당 여기 가면 여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예를 들어서 김포, 신도시 살고 있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걔는 여기죠. 김포니까.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다? 저당권,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느냐? 나보다 더 후순위를 따질 필요 없어. 나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을 때 걔가 언제 설정되어 있느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봐야죠. 그때는 얼마였는지.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는데 약간 복잡하죠. 다시 죄송한데 보증금의 횟수 다시 오세요. 3조 2 3조 2 됐어요? 자 됐죠? 그럼 여기 봐 이제.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냐, 그냥 시험에서는 그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는 1억 천에서 3,700까지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경매되면서 내가 만약에 1억에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1억에 임차인이 그런데 경매가 됐어. 경매됐는데 내가 1번이야. 1번이면 내가 1억 다 받겠죠. 받을 때 그냥 1억 다 주고 그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가 배당표라는 게 이제 배당표가 있으면 먼저 1번으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로 일단 얼마를 먼저 줘? 3,700을 먼저 주고 나머지가 얼마 있어? 6,300이죠. 그래서 2번으로 우선 변제 이렇게 해가지고 6,300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1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1번이어도 배당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뺀다? 최우선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를 뺀다? 우선 변제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을 먼저 뽑고 그냥 받기는 다 받지. 내가 1번이면 받기는 다 받는데 배당을 할 때 어떻게 배당한다? 먼저 최우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뺀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이게 주택임차가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만약에 매각대금이 나오죠. 경매대금 매각대금이 나오면 어떤 순서로 돈이 빠져나가냐. 첫 번째 저당권 실행비용, 이거 암기해야 돼. 저당권 실행비용, 보통 경매비용 같은 경우 여러분 경매 정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100만 원 정도로 예납을 미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을 먼저 빼.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 아직 안 배웠는데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을 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빼.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을 빼. 최우선 여기 나와. 최우선 변제권, 이걸 뭐라 한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당해세를 빼. 당해세가 뭐죠? 당의 재산에 나온 세금, 당의 재산 알겠죠? 재산세 이런 것도 있죠? 그걸 당해세라고 그래. 그걸 빼.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경매할 때는 항상 혹시 여기에 당해세 있나 물어봐야 돼. 얼마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뭐다? 우선 변제권. 여기서 이제 빼는 우선 변제권. 그럼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빼고 당해세 빼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예요. 이해됐죠? 그럼 우선 변제는 뭐가 우선 변제예요? 우선 변제는 여기 순서를 따지면 봐봐. 순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등기 날짜하고, 전세권은 또 무슨 날짜하고, 전세권도 무슨 날짜? 등기 날짜하고.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뭐다? 임차는 확정일자 날짜하고. 이런 것을 뭘 한다?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1번이냐 이걸 따진다고. 이걸 우선 변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확정일자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늦을 수 있죠? 저당권보다 늦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변제 이렇게 받아가는 거야. 순서대로. 그 다음은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는 일반 채권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요, 저당권 실행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차우선 변제,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차우선 변제, 당해세, 우선 변제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내가 아무리 1번이어도 무조건 1억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얼마가? 3,700이 먼저 오고 나머지 6,300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보면 무엇을 보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무조건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얘기 한번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그럼 여기 2월 1일 기간이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갑은 을한테 뭐라고? 보증금을 반환하죠.
은행감한테 뭘 해준다? 물건을 만다 인도를 하죠.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에 반하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물건을 인도해야 돼. 방을 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침에 보증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요 사다리 차 와가지고 이삿짐을 실어 나눠야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인제 와가지고 아, 이사하시네요. 자, 지금 지금 은행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행 가서 입금시켜 주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것을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증금을 받는단 말은 경매대금에서는 뭘 받는다? 경매대금에서는 뭘 받는다? 배당금을 받는다. 똑같은 말이죠. 경매가 된 돈에서 내 돈 돌려달라 이 말은 그걸 배당금이라고 하거든요. 배당금을 받는단 말은 다른 말로 보증금을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해야지, 인도.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건 당연히 배당을 받는다는 말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망 봐봐. 사망 3조의 2의 사망.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줄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조에 따른 보증금 줄고 제2항에 따른 보증금 줄고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뭐라 한다?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 알겠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 어디를 보시냐? 다른 거 지금 안 봐도 돼. 자, 여러분요. 자, 여러분요. 구항 봐봐. 구항. 노노노노. 7항. 7항 보고 뭐라고 되어 있죠? 7항.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여기 있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라는 거 있죠. 중소업이 있죠. 은행 등이 바로 밑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 다음에 줄고 계약으로 양수 딱 하기 줄고 그러면 바로 옆에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거기 줄고 지금 봐봐요. 은행이요. 이 사람이 보증금 대출을 해달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 대출 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3천만 원이 있대. 그래서 은행에서 5천을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만약에 1번이라고 해봐. 은행은 1번 아니면 돈 잘 안 빌려주죠. 1번이라고 해. 1번이면 이 임차인이 법원 가서 얼마를 받아오죠? 1억 받아와서, 8천 받아와서 은행 대출은 얼마를 갚는다? 5천을 갚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딱 경매가 되죠? 그럼 은행 직원이 말한다. 은행 직원이 가가지고 당신이 받을 돈 8천 중에서 당신 돈은 3천이고 우리 돈이 5천이니까 5천은 내가 직접 가서 법원 가서 받아오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당신 여기다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사인해달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돈 5천, 8천 중에서 5천을 은행에다가 양도합니다. 이렇게 써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써주죠? 그럼 은행에 가서 직접 가서 법원에 가서 얼마를 받아와? 5천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요. 오른쪽에 구항 봐, 구항. 구항을 보면 뭐라 하죠? 금융기관 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이 뭐죠? 은행 등은 우선 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줄고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래 해지권은 대리가 가능하지만 그것은 여기에서는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우선 배정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 이제 최우선 변제를 봐. 언제냐? 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라고. 8조 보증금 중 일정액 봤죠? 자, 이제 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 여기 봐봐요. 최우선 변제죠?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죠? 뭐가 있어야 돼? 소액. 아까 소액했죠? 1억 1천 이하 3,700까지. 자, 보시면 임차인은 보증금적 일정액을 줄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아까 우리 3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후순위보다 먼저라고 돼 있죠? 후순위? 여기는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죠. 이걸 뭐라고 그래? 최우선이라니까. 최우선. 아까 할머니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다 서 있는데 할머니 늦게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최우선이라고 하죠. 최우선.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봐봐. 경미가 되면 제일 먼저 1억 1000 이하의 경우, 서울에서는 1억 1000 이하의 경우에는 얼마를 제일 먼저 반환해 준다? 3,700씩을 쫙 나눠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약간 차이가 있어. 근데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제2항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망 봐봐. 사망. 우선 여기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자, 이때 우선 변제는 그냥 우선 변제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이 말이죠. 제1항에 따라 이 말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이런 봐봐. 아까 우리 시행령에서 뭘 봤죠? 시행령에서 2016년에 한번 바뀌고 2018년 또 8월달에 한번 바뀌었죠? 이걸 얘기해. 이걸 이제 우리가요, 땅값이 건물가격이 비싸지면 또 올리고 떨어지면 또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줄궜어요. 바로 옆에 줄고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 거기까지 줄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줄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봐봐.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심의를 해. 먼저 뭐다? 심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되게 웃기죠. 그럼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뭐예요? 8조 2 한번 봐봐. 주택임대차위원회 8조 2 봤어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8조에 따라 줄고. 이런 말을 빨리 봐야 돼. 8조가 뭐예요? 8조가 뭐예요? 최우선 변제죠. 8조가 최우선 변제. 8조 알겠죠? 최우선 변제에 따라, 즉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이 말이죠.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 동그라미, 법무부 줄고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줄고 둔다 동그라미, 둔다 거기다 써 둘 수 있다 X.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둔다 이래. 둔다. 반드시 둬야 돼. 그런데 사망을 봐봐. 위원장은 누구다? 법무부 차관이에요. 자, 2항 4항 봐봐. 위원은 줄고 봐. 위원은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시냐? 제2호 봐. 여러분요, 지금 1항, 2항, 3항, 4항이 있고 동그라미는 항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 밑에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호, 2호, 3호, 4호죠? 여기서 몇 호를 보냐? 3, 뭐죠? 3호, 2호로 봐. 2호. 2호 보면 뭐라 나왔죠? 같은 사자 돌림이죠. 다 우리가. 변호사, 사자죠? 간평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누구? 공인중개사로서 5년. 거기. 공인중개사 5년이 되면은 5년 이상 중개업을 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됐죠? 이 정도만.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이제 다 끝났어. 이게요, 지금 이 설명하는 데까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5%예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알겠죠? 이 세 가지 설명했는데 지금 2시간이 훌쩍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예요. 나머지 좀 있어. 좀 쉬었다가 다시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뀌니까. 그렇죠? 다시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뭐 암기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 먼저 우리가요,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뭐란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럼 언제? 그 다음날 몇 시? 0시. 그걸 이길 오전 0시. 다음날 오전 0시. 등기는 언제부터? 그날부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매매 대금은 절대 안 돼. 매매 대금은 어디에서만? 경매대금에서만.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 소액 임차인. 암기해야지. 서울시는 얼마? 1억 1000에서 얼마? 3700. 과밀역 조건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과밀역 조건요. 그 다음에 어디? 세종시, 그 다음에 용인시, 화성시. 암기해야 된다고. 1억에서 얼마? 3400. 그 다음에
이게 빼고, 인천광역시 빼고 나머지 광역시. 알았죠? 광역시하고 어디하고 이제 모르겠으면 경기도 광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은 안산이 나와. 좀 더 가면 김포시가 나와. 쭉 가면 383 앞에 파주가 나와. 알겠죠? 거기는 얼마? 6천에 얼마까지? 2천까지. 나머지 동네는 다 얼마? 5천에 1,700까지. 알겠죠? 이렇게. 그것을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해. 최우선 변제는 확정 일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뭐만 있으면 돼? 전입, 신고. 알겠죠? 우선 변제 받으려면 우선 변제.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은 순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고 당해세가 있고 당해 재산에 나온 세금 있고 그다음에 뭐 최우선 변제. 그래서 우선 변제를 먼저 받고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우선 변제로 받는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경매에 있을 때 말소 기준 권리 내가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하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하고 그다음 뭐가 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다.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 인수된다. 인수주의 이렇게.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다 밑에 있는 전세권이나 그다음에 뭐다?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걸 소멸주의다 이렇게.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 뭐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렇게. 알겠죠? 이거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있어야지 내가요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는 방법이죠. 보는 눈.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법조문을 어떻게 보는가 알겠죠? 잠깐 쉬었다 이런 걸 보냐? 거기 보면 3조의 3이라고 돼 있죠? 3조의 3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3. 그래서 이것하고요.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고 알겠죠?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잠깐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